안녕하세요.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. 올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에 피부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듯한데요.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름을 지낸 후 생기는 피부 질환에 대해 고은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대표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여름이 지난 후 갖가지 질환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부.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과 흉터, 만성적 증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. 여름 후 서둘러 치료해야 할 피부 질환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올여름 더위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. 예, 올여름 제 기억에 이렇게 더운 나날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주로 이제 낮에 진료실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뭐 엄청난 더위를 실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주말에 거리를 나가 보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렇죠. 예, 엄청난 무더운 더위를 실감했었습니다. 네. 구름 한 점 없는 하늘, 또 뭐 강한 햇살, 뭐 이러다 보니까 햇빛에 의해서 선번, 이제 햇빛에 의한 화상이죠. 네. 그런 화상으로 인해서 저희 뭐 여러 병원을 많이 방문하셨고요. 뭐 강한 태양빛 때문에 평소 피부가 건강하던 분들도 뭐 이렇게 물집이 잡힌다든가 이런 네. 약한 화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약한 화상은 사실 뭐 차가운 뭐 식염수로 열기를 빼준다든가 네. 아니면 뭐 차가운 알로에 겔이나 오이 마사지라든가 이런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응급처치가 가능한데 물집이 잡히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심한 2도 화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. 냅뒀을 때는 뭐 그것이 염증이 생기고 또 흉터나 또 뭐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물놀이 하러 휴가 많이 떠나던데요. 이 물놀이를 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질환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이제 물놀이를 찾아서 많이들 다니셨죠. 네. 또 뭐 아이들이 있다 보면은 그런 가정에서는 워터파크 많이 가시죠. 근데 이 워터파크라는 게 여름철에는 뭐 아무리 수질 관리를 열심히 한다 해도 네. 뭐 이용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제 보통 워터파크를 갔다 오고 나서 뭐 접촉성 알레르기, 두드러기 이런 것들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병원에 많이 이제 오셨고요. 또 뭐 가벼운 증상은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뭐 없어지기는 하지만 네, 뭐 이렇게 가려운 걸 계속 방치하다 보면 네. 긋고 그러다 보면 뭐 2차적인 염증으로 또 흉터라든가 뭐 고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워터파크나 이런 데를 다녀와서 한 이틀 이상 가렵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서 네. 뭐 약도 좀 처방받고 연고도 처방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바닷가도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요. 네. 바닷가도 마찬가지로 뭐 해초류나 뭐 여러 가지 햇빛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알러지, 그다음에 염증 생길 수 있었죠. 그리고 또 심각하게는 뭐 해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쏘여서 네. 염증이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. 특히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치료병원 그런 데 가서 치료 방침에 따라서 처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또 하나 불청객이 무좀이지 않습니까? 예, 뭐 여름철에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좀입니다. 네. 이제 뭐 대표적인 질환, 뭐 이제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죠. 뭐 한 번 가렵기 시작하면 정말 피가 날 때까지 긁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요. 뭐 발가락 사이 무좀, 그다음에 발바닥 무좀, 뭐 발등 무좀 네. 여러 가지 있죠. 사실 뭐 구두 신고 있는데 혹은 뭐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발가락이 가렵고 발등이 가렵고 이러면 정말 난감하죠. 그리고 네. 힘들고 괴롭죠. 실제로 이제 무좀은 발이 습하고 또 피부가 습한 여름철에 많이 호발하고요. 물론 무좀균은 이제 잠복하고 있다가 주로 이제 여름철에 네.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철에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. 뭐 곰팡이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질환은 뭐 손이나 뭐 발, 뭐 사타구니, 뭐 겨드랑이, 두피에도 생길 수 있고요. 뭐 또 몸통에도 생길 수 있죠. 이게 한 번 생기면 여간해서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. 면역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뭐 음주라든가 뭐 스트레스라든가 수면 부족 뭐 이런 게 겹치면 참 낫질 않죠. 사실 이 모든 이제 곰팡이의 베이스 캠프 이런 곰팡이 균을 공급해 주는 것은 이제 손발톱 무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 손발톱 무좀의 증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. 손발톱 무좀은 이제 일단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손발톱이 두꺼워집니다. 네. 옆에서 이렇게 사이드에서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손발톱이 정상 크기가 아니라 가운데가 두꺼워져 있다든가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고요. 또 손발톱 표면이 거칠어져 있습니다. 매끈하게 분홍색 이런 색이 아니라 네. 뭔가 울퉁불퉁 거칠어져 있고요. 뭐 희거나 누렇거나 뭐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
손발톱이 또 살 속으로 파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것은 손발톱을 자를 때 네. 잘못 잘라서 일자로 자르지 않고 잘못 잘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무좀에 의해서 손발톱이 파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손발톱 표면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또 손발톱 부위에 옆에서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네. 하나 이상이 있으면 그건 손발톱 무좀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손발톱 무좀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 예, 예전에 뭐 10여 년 전만 해도 뭐 민간요법에 의해서도 많이 치료들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뭐 부작용으로 이제 목초액에 뭐 발을 담궈서 내원했다든가 이러면 화상이죠. 뭐 빙초산으로 뭐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네. 뭐 다 화상으로 내원하고 그러셨는데요.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도 이제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뭔가 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방법들, 네. 뭘 어떤 걸 한 번 했더니 한 방에 다 났다.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우연히 겹친, 그러니까 우연과 그런 게 결과가 겹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. 이제 요즘은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지셔서 네. 이제 약을 많이 드시죠.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먹고 3주 동안 쉬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내원하시면 되니까 비교적 그래도 간단한 방법이죠. 또 이제 약을 먹기 힘든 경우에는 매니큐어처럼 이렇게 발라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다만 이 방법은 정말 끈기가 있고 네.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끈질기게 치료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꾸준히 발라야 효과가 나타나나 보네요.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. 이거는 치료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. 그러면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 기간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? 예, 이제 뭐 우리가 약전이라든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3개월이다, 뭐 2달이다, 뭐 한 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치료를 하다 보면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. 네. 그래서 6개월 치료도 하게 되고 또 뭐 12개월도 뭐 이제 끌게 되는데요. 네. 뭐 이러다 보면 피 검사도 좀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혈소판 수치라든가 백혈구라든가 뭐 적혈구라든가 또 약을 오래 먹으니까 이제 간 수치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치료가 좀 복잡해지니까 환자분들이 약을 중단하고 네. 또 약을 중단하면 다음 연도 여름에 또 재발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. 그러면 약물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네, 뭐 제가 임상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느껴지는,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네. 이제 그냥 오래 약을 복용한다는 것이죠. 맞아요. 간 수치나 뭐 이런 거 뭐 신경 쓰다 보면 뭐 약을 거르게 되고 또 다른 질환,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죠. 뭐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는 또 다른 약을 먹기를 좀 주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손발톱을 레이저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개발이 됐고 미국 이제 식품의약청 FDA 승인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비 자체는 안정성이라든가 치료 효과는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죠. 그런 레이저인데요. 뭐 기존의 레이저 또 그 손발톱 레이저를 치료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건 좀 뜨겁고 그래서 불편한 감이 있었고 네. 이번에 이제 나온 레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열감도 없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서 뭐 별로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 진짜 치료가 되는 건가라고 네. 뭐 의심을 할 정도로 너무 부담이 적으니까 치료를 하면 치료를 하실 수 있고요. 또 이 장비로 실제 임상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레이저 자체는 원래 이제 원래 의도가 약물 없이 치료하자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네. 보통 8회에서 12번 정도, 8번에서 12번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 또 한 번 시술하는데 시간도 한쪽 발당 뭐 한 12분 정도 걸리고 안 아프고 하니까 네.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레이저는 손발톱 무좀만 치료하게 되는 건가요?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두 가지 파장대가 레이저가 나가게 되는데요. 네. 하나는 진균, 그러니까 곰팡이를 박멸시키는 레이저가 나가는 거고 네. 또 하나의 파장대의 레이저는 손발톱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파장대의 레이저가 나갑니다. 그래서 이제 따라서 손발톱 무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손발톱 이영양증 혹은 손발톱 이형성증에도 치료할 수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원인 모르게 이제 손발톱이 막 부서진다든가 아니면 뭐 삐뚤게 자란다든가 네. 아니면 뭐 손톱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뭐 아예 자라지 않는다든가 이런 질환에서 적용 가능합니다. 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라면 이제 바이러스 질환, 뭐 수두라든가 뭐 수족구라든가 감기라든가 이런 거를 앓고 나서 특별한 원인 없이 손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자라지 않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. 뭐 이럴 때 사실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증상에 레이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 무좀을 앓고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끝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무좀은 전염력이 아주 강합니다. 그래서 내 발도 조심해야 되지만 나로 인해서 옮기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.
한번 들어오면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닌 것이 이제 무좀인데 네. 공용 슬리퍼를 신을 때라든가 뭐 헬스장을 간다든가 맨발로 다닌다든가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. 특히 만성 질환자들은 무좀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오래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뭐 가족들한테 옮기는 경우에도 굉장히 흔합니다. 그래서 뭐 이 무좀균이나 곰팡이균이 같은 경우는 뭐 카페트나 집안 곳곳에 생존해서 몇 개월간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네. 꼭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. 또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뭔가 좀 증상이 약해지면서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해지는 시기입니다. 하지만 올해는 꼭 네. 곰팡이균을 내 몸에서 몰아내시길 바라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주로 임상에서 겪고 있는 아주 흔한 장면인데요. 피부과 약이 독해서 나는 치료를 못하겠다.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하니까 난 치료를 못하겠다. 네. 난 사업을 해서 술을 자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치료를 못하겠다.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. 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술 먹는 것이 간에 더 나쁩니다. 뭐 네. 약이 뭐 간에 나쁜 것보다 술을 마시는 게 간에 더 나쁘고요. 네. 또 독한 약은 약이 아닙니다. 그건 독입니다. 약은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죠. 따라서 이런저런 핑계로 치료를 미루는 것은 그냥 치료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.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를 위해서, 내 가족을 위해서 치료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약이 부담되면 이제 레이저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레이저 치료도 되니까 이제 무좀균과 이별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묵 원장과 함께 여름을 지낸 후 생기는 피부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